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불교 교리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 공부했던 걸 조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부분들을 나가도록 하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부처님이 성도를 하시고 처음 가르치셨던 것도 사성제고 네 가지 거룩한 진리 그런 뜻이에요. 원래는 번체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 것인데 간체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성제도 그냥 고진멸도만 있는 게 아니라 괴로움의 진리, 그 다음에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 그 다음에 괴로움이 다 소멸된 멸의 진리, 그 다음에 거기로 나가는 길, 방법 이런 것인데 요를 불교에서는 삼전 세 번 전해가지고 12가지 모양을 띄었다. 그래서 삼전 12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자세히 조금 더 공부를 정리를 하고 나가야 될 이유들이 그런 게 있는 이 고진멸도를 부처님께서 처음에 성불 하시고 처음 가르치셨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현재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에 시상전 그래가지고 고진멸도라는 건 뭐다? 이렇게 이제 그 정의, 개념, 원리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번뇌망상, 괴로움으로부터 해탈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개념과 원리를 가르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도록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수상 그런 게 닦기를 권수전 이렇게 수행을 해라. 그렇게 되면은 스스로 증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증전 이렇게 이제 3전 12상인데 불교에서는 모든 부분들을 요 고진멸도의 세 단계를 통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일단은 전부 다 불교가 아닌 상태로 갈 확률들이 굉장히 높다.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좋은 사람도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불교를 이루는 게 아니라 자증을 이루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걸 이루게 된다.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 교육 방법을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는 자세하게 이렇게 일러주셨는데 지금 현대 교육의 원리가 뭐냐면 개념과 원리를 가르치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 바탕에서 어떻게 하면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응용까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상전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과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고 요걸 이제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응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렇게 가게 된다. 이래서 사성제의 중요성. 그래서 사성제는 부처님이 초전법륜시 설하신 법문으로 열반에 임했을 때 제자들에게 사성제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면 빨리 물어보라고 제삼 이르셨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거치는 교화 가운데 사성제에 대한 가르침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꾸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처음 하신 법문도 사성제, 마지막 열반에 드시기 전에도 혹시 사성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물어라. 의심이 없도록 다 털어야 된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성제의 모든 것을 비춰보면 불교다 아니다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은 시상전. 그래서 보일 시자에다가 모양상자, 구를자, 이건 전하다, 법문을 하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법륜을 굴렸다 그래갖고 여기다가 이게 초전 법륜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초자는 처음 초자고 초전 법륜 여기 법윤자는 조금 이제
이렇게 쓰는데 초전 법륜 이렇게 되니까 그 법륜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다 그런 뜻이니까 가르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처음은 시상전으로 사성제의 내용, 정의에 대한 해설을 하여 제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였는데 고라는 것을 강요한 고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강요성이 있다. 여기는 핍박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안 괴롭고 싶건 관계없이 무조건 강요를 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괴로움을 당하게 돼 있지. 강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그 원인은 초래성이 있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 원인 내가 지어놓으면 정확하게 찾아오게 되겠지. 그래서 그 현실을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멸은 그러니까 열반은 증득해 보이는 성질이다. 누구든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집 괴로움을 인식을 하고 괴로움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인식하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바로 이 세계를 떠난 그런 세계가 있게 된다. 그러면 그 세계를 떠나는 방법도 있다. 이거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괴로움은 우리를 압박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괴롭고 싶어도 저절로 괴로워지는 거예요. 어떤 업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그 원인은 초래성. 초대 안 해도 저절로 찾아와 가지고 여러분들 목을 비튼다고. 그리고 요 멸의 세계, 바로 이 증득의 세계는 우리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에브리바디한테 다 전부 다 그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그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쉽지는 않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길도 누구든지 다 닦을 수 있다. 고기를 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쉽지 않은데 그 티베트에 가면 밀라레빠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이 계셨는데 그 이분이 이제 인과응보에 대해서 글을 쓰신 글이 있더라고요. 히말라야 성자 그 밀라레빠 요 글에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이게 이제 밀라레빠의 제자와 그 밀라레빠가 그 질의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스승의 뛰어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시와웨 레빠가 아뢰었다. 스승께서는 마르빠 스승으로부터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데 있어 불굴의 믿음을 지니고 있었으며 가혹한 시련을 끝까지 순종했으며 또한 고적한 동굴에서 명상수행으로 용맹정진하셨나이다. 스승의 행적을 돌이켜볼 때 저희들의 수행이란 단지 놀이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기분이 내키면 수행하고 내키지 않으면 수행하지 않는 저희들이 과연 윤회의 세계를 벗어나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두렵습니다. 스승이시여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이제 각자의 인식 수준에 의해 가지고 그 부처님이 뭐 인과를 이야기를 한 것은 그냥 중생들 사탕 발림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과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악업은 안 지려고 하고 선업은 많이 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무지막지하게 증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래를 열어갈 그 인류의 희망이 티베트 불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인과응보에 대한 철저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불자들은 한국 불자들만 그래요. 한국 불자들은 오늘 또 어느 글 보니까 오늘 비 오는 날이니까 한잔 하세. 거기다 해가지고 그 파전에다가 뭐다 잔뜩 올려놨는데 불자로서는 컨셉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가면서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불자들은 계율을 깨는 거에 대해서 어떤 전혀 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당당하게 그러니까 그 대만이나 그 중국 같은 데서도 상상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율 지키는 거. 그 대만 중국 불자들은 그 5계를 받고 10선계를 받고 보살계를 받으면 전부 채식을 해요. 뭐 채식을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자기가 좋은 거라고 하는 거니까 좋다는 걸 알고 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밀라레빠라고 하는 분은
어려서 굉장히 부자로 잘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부자로 돈을 많이 모아놓고 살다가 보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숙부가 와서 싹 다 가로채고 이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고 아주 죽이려고 대드는 거예요. 그 이제 밀라레빠의 엄마가 네가 가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원수를 갚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그 티베트에는 그 당시 흑주술이라는 게 있었대. 다른 사람들 해치고 죽이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것을 돌을 잘 닦아가지고 그 숙부네가 결혼식 하는 거기에다가 그 흑마술이라고 하는 것을 걸어가지고 한 40명인가를 죽였더라고요. 그냥 싹 갖다 절단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회복을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원수를 갚고 나니까 허전하고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업을 벗으려고 부처님께 귀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마르빠라고 하는 스승을 찾아가가지고 엄청난 고행을 하는데 그 고행 이야기를 그러니까 다 그 제자들이 하는 그 스승의 행적을 보면 저희들은 그냥 단지 놀이에 불과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그래서 요 분은 이제 그 태화에 보면은 파랗게 얼굴을 그리는데 그 쇠뜨기 풀만 먹고 살으셔갖고 피부 자체가 다 파란해졌었대. 그렇게 고행을 하고 그 밀라라고 한 뜻이 그 다 해진 그 무명옷 그 걸치고 산다는 뜻이 밀라레빠 그런 분인데 윤회의 이 세 현상계에 살면서 겪는 온갖 고통과 번민 그리고 지옥 악의 축생 세계의 중생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내가 겪은 고행이 그렇게 큰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단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까르마의 인과응보법을 듣고 쌓은 죄업을 녹이기 위해 나와 같은 열정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까르마의 법칙을 듣고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고통과 쾌락, 가난과 부귀, 명예와 치욕, 칭찬과 질책 등 요거를 팔풍 8가지 세속의 바람이라고 하는데 팔풍을 마음속으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부처님 법의 까르마, 인과응보법을 모르기 때문에 머리로만 이해해가지고는 이 세계를 벗어날 수도 없고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이 원인이 되는 진리 이런 부분들을 그 철저하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느껴야 되는 거예요. 느껴야 되는데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세상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내 걸 줄 알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람 한번 확 불어보니까 이제 거꾸로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요게 이제 세상살이인데 그 업은 어떻게 받아야 될지 상상이 안 되는데 전부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왜? 인과의 법칙 전혀 모르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불자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까르마의 인과응보법을 듣고 쌓은 죄업을 녹이기 위해 나와 같은 열정으로 살아갈 것이다. 보통 열정으로 살아가지 않은 게 아니라 목숨을 다 걸어놓고도 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업이 그렇게 무겁다는 거지. 다행히 여러분들은 그냥 큰 업을 안 가지고 살아나온 것 같이 현상적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즐거운 내 인생을 왜 괴롭다고 하셨지라고 이렇게 되지. 일단은 이제 오늘은 그 가운데 요는 뒤에 하고 그 중산층의 기준이라고 하는 글이 올라왔네요. 한국 중산층의 기준, 직장인 대상 설문 결과로 나온 것인데 한국에서는 내가 중산층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5가지를 딱 뽑아보니까 첫 번째가 아파트. 저희 고등학교 때는 아파트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해갖고 그것 때문에 아이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것 같아. 근데 첫 번째가 아파트인데 아파트 30평 이상 대출 안 받고 있어야 자기 빚 없이 30평 이상을 소유해야 첫 번째 중산층 요건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네, 그지? 아파트. 하여튼 별빛이 흐르는 아파트구만. 두 번째는 월 봉급이
500만 원 이상 돼야 된다. 올 500만 원. 자동차는 중형차인데 2000cc 이상을 타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금액 잔고를 1억 원 이상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해외여행은 1년에 한 번 이상 다닐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한국 중산층의 판단 근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봐가면서 우리는 지나치게 물질적인 부분에 흐르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다. 그래서 빨리 이런 의식 수준을 조금 더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저는 프랑스, 영국, 미국 이 세 나라가 같이 중산층 기준에 대해서 연구한 글들이 나왔는데 저는 프랑스 게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프랑스도 6개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가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고 외국어. 우리 뭐 한국인들은 외국어 많이 하니까 뭐 일단은 거의 말을 못해서 그러지. 평생 배우기는 배웠어도 이제 말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하나 있어야 되고 스포츠, 운동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파트나 현금보다는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렇게 프랑스 사람들 우리보다 의식 수준이 높은 거예요. 빨리 우리도 그쪽으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낮은 건 아닌데 이제 우리도 그쪽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것은 세 번째예요. 다룰 줄 아는 악기가 하나는 있어야 하며. 너무 멋진 거예요. 우리가 늘 그냥 이거 아니면 안 돼, 저거 아니면 안 돼 하는 시간에 저도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서 색소폰을 하나 사갖고 부르려고 하는데 난 그것도 그냥 하모니카나 아무 것처럼 부르면 소리 나는 줄 알고 딱 하나 샀더니 집에 가서 맞춰보니까 이게 소리가 나는 게 아니네. 그래서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거기다 리드라는 걸 꽂고 어떻게 하고 하니까 또 소리는 나대. 그래서 연습을 좀 해가지고 신행정 할 때 한 곡 쫙 뽑고 하면 멋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걸 입에다 물을 시간이 없네. 그래서 직접 다룰 줄 아는 악기가 하나는 있어야 하며 하모니카가 됐든 피리가 됐든 더 좋은 거는 우리 국악 악기 중에서 뭐 단소가 됐든 대금이 됐든 근데 지금부터 한 30몇 년 전에 대전에 이제 대덕 연구단지라는 데가 있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전통 국악기가 제일 많이 팔리는 데가 대전 대덕 연구단지였대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어느 날 이제 유학생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자기네 전통 악기를 가지고 와서 다 연주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 전부 다 피아노로 붙으니까 한국은 피아노가 전통 악기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거기서 엄청나게 창피했대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국악기부터 사다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악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한국은 5,000년 역사를 가졌다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냐 이렇게 이제 완전히 망신당하는. 망신도 이제 하나 글자를 더 붙여야 되겠지. 이걸 당해갖고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오면은 국악기부터 가서 그래가지고 대전에 국악기들이 잘 팔렸던 적이 있어서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룰 줄 아는 악기가 하나는 있어야 하며 네 번째는 남들보다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음식을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는 음식 솜씨가 있어야 되고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중산층 되는 거는 아파트 30평 자동차 이거보다 이런 쪽으로 우리 국민들이 조금 생각을 바꿔서 삶을 즐기는 이런 아름답게 즐기는 이런 태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가서 하모니카라도 하나씩 사세요. 더 좋다면 단소를 하든 뭐 이게 가야금을 하든 요래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갑자기 BTN 촬영장 갔다 오다 돌았나 이게 하다가 이게 진정한 우리가 행복은 느끼는 데 있는 거니까 소유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느끼는 데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런 의식 수준을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그 어떤 사람은 뭐 그냥 흙 갖다 부어갖고 희한한 소리 나가면서 그거 가지고도 세계적인 그 오카나리? 예, 하여튼 뭐 오카리나인가 오칼 아닌가 하여튼 뭐 하여간 그런 불어가지고도 세계적인 그 스타가 나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정말 좋은 그 전통악기가 있는데도 일단은 알아야 뭘 하든가 말든가 하지. 그래서 하여튼 일단 가서 그 하나씩 사시오. 그래서 그리고 남들보다 다른 맛을 내는 음식을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는 음식 솜씨가 있어야 하고 이제 오늘부터 가서 음식 책을 하나씩 하다가 또 이제 연구를 해서 나만의 비장의 무기 라면을 끓여도 독특하게 끓여갖고 처음부터 찬물을 붓고 열심히 끓여가지고 아주 죽을 맞는다든가 이렇게 라면 죽 같은 거 이런 것도 해도 괜찮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더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공분에는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니까 공공적으로 우리가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공적으로 분노한다는 것은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갑질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사회가 전체적으로 좋아지는데 의견을 모아서 같이 개선을 해보자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공적 분노에는 참여할 줄 알며 여섯 번째 약자를 돕고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그러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의식 상태는 조금씩 바꿔보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큰 돈이 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까이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게 남들이 하니까가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재밌게 사는 거. 그러니까 늘 운명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현재 하고 있는 생각이 바로 운명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악기를 다루거나 음식을 하거나 또 아니면 스포츠를 하거나 이래 하면서 행복을 느끼면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운명이 되는 거예요. 운명이. 그래서 멀리서 운명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현재 여러분들이 즐겁고 아름답고 여유 있는 마음들을 자꾸 만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운명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 멋지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첫째, 외국어를 하나는 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로 누가 와서 페이스북을 많이 하니까 전 세계에서 나하고 통하자고 하는 분들 이렇게 많은데 일단은 저도 두 가지 약점이 있어. 저는 하나는 그분들하고 오랫동안 대화할 만한 시간이 없다. 두 번째는 외국어에 능통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서로 그냥 남의 다리 긁다가 뭐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뜻 오면은 딱 어차피 그분도 자기가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잘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게 잘 안 되더라. 그게 익숙해지지 않은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김대중 대통령이 60 넘어서 영어를 배우셨었다고 하더라고요. 영국에 유학 갔다 온 분이 처음에 나오는데 영어 진짜 엉터리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몇 년 후에 보니까 아주 고급 영어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고급 영어를. 그러니까 제가 아직 그 나이가 조금 덜 됐으니까 빨리 배워야 되겠다. 빨리. 그래서 게으름 피게 되면 꼭 그 결과가 나오는데 요즘에는 이제 중국, 일본, 미국 이런 데 갈 기회들이 많은데 일단 그냥 관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법문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급한 거예요.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할 때는 늦은 거지. 그래도 늦어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중국어 배우고 일본어 배우고 열심히 배우고 있어. 스마트폰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게 내가 늙을 새가 없겠다. 늙을 새가 없겠다. 그래서 외국어, 스포츠, 악기, 음식, 그다음에 공공적으로 우리가 같이 분노를 해가면서 그 사회를 개선해 나갈 마음, 그다음에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 이런 부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작든 크든 현재 여러분들 생각이 운명이다. 이걸 굳게 결심을 하고 해보는 거예요. 이제 영국은 조금 달라요. 옥스포드 대에서 제시한 중산층의 기준이네, 그죠? 여기도 멋져요. 첫 번째가
페어플레이를 할 거. 페어플레이. 그 사회 전체가 이거는 페어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전부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을 때 가능한 거예요. 네. 반칙을 안 쓴다는 거지. 네. 그래서 영국에는 야구가 없대. 야구는 뭘 잘해야 돼요? 스틸. 그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속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야구를 안 한대. 페어플레이를 할 거. 두 번째는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거. 근데 자신의 그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위험한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공인이 됐을 때 각자 자기 소리를 낸다는 건데 의식 수준이 다 높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가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는 의식 수준에서 가능한 거예요. 근데 거기가 안 돼가면서 자기 고집 중에서도 이제 골치 아픈 고집이 또 하나 있어, 그죠? 하여튼 그 농고집 이게 나오면 골치 아픈 거야. 아닌데도 막 가게 되면 그 사회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지면 이건 민주주의와 또 자유와 그 정의와 평화 이런 데 대한 신념들 말하는 거예요. 자기 사리사욕에 대한 신념 말고. 그건 자기도 해치고 결국은 남도 해치게 되는 거니까. 세 번째는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네 번째, 똑같이 그 프랑스하고 그 공유가 되는 건데 약자 편에서 행동하고 강자에게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불법과 불의에 굴하지 말자. 이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아직 작은 섬나라에서도 그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그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멋지다. 다시 한번 첫 번째는 정정당당한 플레이를 할 것. 두 번째는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지며 세 번째는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네 번째는 약자 편에서 행동하고 강자에게는 강하게 대응할 것. 다섯 번째는 불의에 굴하지 말 것. 멋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미 먹고 사는 것은 지구상에서 제일 한국이 풍요로운 사회예요. 한국 사람들이 입맛 따셨다가는 그 가격 폭등해. 그 IMF 때 뉴질랜드하고 호주의 사슴들이 다 절단 났대. 왜냐 했더니 한국에다 녹용을 팔아먹으려고 왕창 길렀는데 IMF로 그 보약을 안 먹으니까 사슴 숫자가 늘어갖고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도살을 해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좋다는 거 찾아 먹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조금 좋은 취미 생활이라든가 현재 행복할 수 있는 거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할 때 잠깐 기쁠 수가 있어요. 그렇지? 네. 그 어느 건설 회사 그 현장 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예를 들어서 25.7평형 지금 뭐 그 몇 제곱미터형이라고 잘 모르니까 저도 이제 구닥다리 돼 가는 것 같아요. 근데 25.7평형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와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커요? 라고 하는 분이 있대요. 그런데 그분들은 넓은 아파트에서 온 분들은 25.7평도 큰 거예요. 넓은 거예요. 또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60몇 평 살다가 이제 전부 자녀들 다 여우살이 하고 우리 좀 그 좁은 데 가서 그 편하게 살자. 60몇 평 하려면 아무래도 사람도 갖고 청소도 하고 뭐 해야 되니까 우리 줄여갖고 둘이 살기에 작은 데 가자는데 25.7평이 와보니까 되게 넓은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32평 아파트에 와가지고 왜 이렇게 작아요 그러는 거예요. 17평에 살다가 34평으로 오게 되면은 두 배로 무지막지게 넓을 줄 알았는데 안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아이고 왜 이렇게 넓어요 하는 분은 넓은 데서 온 분이고 왜 이렇게 좁아요 보니 기대가 안 맞는 거예요. 그지? 안 맞는 거예요. 그 17평에서 살다가 그 34평 오니까 막 널널이 엄청나게 넓은 데로 갈 건데 아닌 거예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희한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희한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파트 평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마음의 평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은 마음의 평수를 넓히는 방법이니까 이 방법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냥 너무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흙수저다, 금수저다, 그거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본인들이 다 흙수저라고 생각하면 흙수저가 되는 것이고, 저희 클 때는 흙수저가 많았지 금수저는 많지 않았어요. 금수저라는 단어도 없었고. 그런데 그 시대에도 금수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도 과연 금수저냐?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금수저였다가 흙수저로 떨어진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창피하니까 본인들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현재 생각이 자기의 운명이라는 걸 강하게 알게 되면 그 외국어도 지금부터 하고 남이야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그러죠. 외국어 하나 갖고 유창하게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봉사활동 나오는 거예요. 제가 중국의 국제행사를 많이 가보니까 중국의 국제행사를 가면 저희가 이제 통역을 모시고 가는데 통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사는 한국어를 하는 분들이 전부 다 그 동원이 돼요. 절 행사하는데. 대만에 가도 불광산사 가면은 한국과 인연 있는 분들이 전부 나오셔갖고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지금 한국에서 유학 중입니다. 그 부모가 와서 또 좋은 인연을 맺고 봉사활동을 해주고, 중국에 가도 행사 가면 꼭 우리 제중동포들 와가지고 전부 편의를 봐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그런 때가 빨리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절에서 국제 행사 한다 하면 각각 언어별로 봉사활동하러 오는 거예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절강성에 소홍이라는 데를 가니까 소홍이 전 세계의 염색 80%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섬유 도시인데, 비단의 도시인데, 그런데 행사를 갔더니 거기에서도 조선족이라고 하는 제중동포가 당연히 통역 봉사하러 온 거예요. 인연이 돼가지고 오는데, 이제 저희 한국에서 온 스님들을 안내주는 또 봉사요원이 있는데, 상해 밑에 영파라는 데가 있어요. 한자로는 영파고, 거기 발음은 닝보라고 표현하는데, 닝보의 상공회의소 회장이래요. 그런 분이 왔는데, 포르쉐라고 하는 차가 있는데, 그거 비싸대요. 1억 8천만 원 간대요. 그거 가지고 공항에서부터 3박 4일 전부 태워다 주고, 나중에는 선물까지 주더라고요. 우리 소홍에 오셔서 고맙다고. 야, 그런 보면서 멋지다,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우리도 약간의 여유를 갖게 되면 충분히 하고 남아요. 우리가 못 가져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런 마음들을 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의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을, 남을 향한 생각들을 자기 자신에게 끌어들여서 현재의 생각이 내 운명이다 하는 이런 부분들로 자꾸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의식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의식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남들에 대해서 그냥 시비 걸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 현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요거를 자꾸 하나씩 하다 보면은, 또 음악을 하다 보면 피리를 물든 뭘 하든 기타를 치든 간에, 아니면 검은고를 뜯든 하다 보면은 즐거운 마음들이 생기니까 거기서 자기 자신의 극락이 생기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한국은 이제 의식의 선진국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현재는 의식 수준에서는 선진국이 아니에요. 의식혁명이라고 하는 글을 쓴 분이 있는데, 데이빗 호킨스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요 책이 있는데, 시중에 2가지 종류가 번역된 게 있더라고요. 데이빗 호킨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요 분이 요 의식혁명이라고 하는데, 원 제목은 영어로 읽고 싶으면 파워 대 포스라고 하는 책이에요. 포스. 그걸 한글로 번역, 제목은 의식혁명이고, 파워 대 포스. 여기에 보면은 우리 의식 수준을 일종의 계량화해서 지도를 만들어서, 의식혁명의 지도가 있어요. 지도가. 이 지도가 이제
그 로그 0부터 그 1000까지 그 10의 0승부터 그 10의 1000승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10의 200승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여기가 기점이 되는 기점 분기점인데 기점도 되고 분기점도 돼요. 그 나눠지는 점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분기점이 됐다고 할 때는 요 200 밑에를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방식이다. 부정적 사고. 여기 200 이상을 긍정적 사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긍정적 사고방식과 부정적 사고방식을 로그 200, 10의 200승 여기서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근데 요 부정적 사고방식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 분노보다 여기 갑질. 네. 갑질. 부정적인 사고방식의 마지막 단계가 이 갑질이에요.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해. 프라이드라는 게 이게 그 한국말로 저기 한자말 표현하면 오만. 5만 원권이 좋지. 그거 말고 이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만하다, 교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부자들이 와서 불전 놓는데 10,000원짜리보다는 5만 원짜리가 좋대. 그런 5만 원이 아니고 오만, 교만. 부처님은 요 갑질, 프라이드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 5가지 우리 인간의 그 심성을 덮는 오개, 덮개, 카바 그런 뜻을 표현하셨어요. 오개. 이 갑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쁜 거예요. 프라이드라고 하는 게 그 부정적 사고방식의 마지막 단계다. 마지막 단계. 그 밑에 뭐가 있냐면 갑질이라는 밑에가 여기가 분노가 있어요. 분노.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요 기점으로 해서 아직 긍정적으로 바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무조건 가면 대한민국 사람은 전부 다 갑질이야. 그지? 자기가 서비스 받으려고 하면은 무조건 갑질하는 거예요. 그지? 그게 안 되면 열받아갖고 아무데나 들박는 거야. 전 세계 어디 가서도 한국 사람들 그래요. 그래서 그 요거를 갑질과 분노를 빨리 벗어나는 게 선진의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 데이비드 호킨스는 표현하셨냐면 용기를 갖고 우리가 그 아까 그 프랑스 중산층의 공공적 분노 요거를 용기로 바꾸는 용기라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됐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톨레랑스라고 그래가지고 관용의 정신 있잖아요. 관용의 정신으로 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 갑질, 프라이드, 오만, 교만 요런 마음과 요 분노 요 2가지 코드를 빨리 우리가 용기로 바꾸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용기. 이게 되게 되면은 세상이 이제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현재 한국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무지막지하게 좋아졌는데 여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빨리 용기를 갖게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용기를 갖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그 수용,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 내 운명, 내 환경에서 일단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부하는 것보다. 받아들이고 나서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생기냐면 자발성. 스스로 본인이 뭔가를 해나가는 거, 그지? 근데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부 불교네. 의식 수준의 불교네. 그래갖고 이게 마지막 단계 가면은 수행의 마지막 단계 가면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자비의사. 이걸 우리가 사무량심 그러는 거예요. 자비의사. 요 수행 방법이 마지막 단계로 이게 나와요. 이야, 진짜 어떻게 그 데이비드 호킨스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불교를 공부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인생의 의식 수준을 그 숫자로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비의사가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종교를 공부하는데
하는 짓은 등신짓만 하는 거예요. 하는 짓은 등신짓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업을 이제 권수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철저하게 여기서 공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달라이라마의 그 삶의 4가지 그 진리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외우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 가스차를 하나 사가지고 가다가 아침에 서가지고 열받아서 쉬쉬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삶의 4가지 진리에 118쪽에 나온 16쪽 18쪽에 나오는 구절 화는 왜 나오는 것인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쫙 그때 그 딱 이해를 해가면서 그렇지. 내가 출퇴근 시간에 딱 이 복잡한 돌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빵빵거리지 않고 한 것만도 고맙고 마침 지나가던 카센터 사장님이 그 옆으로 밀어줘 가지고 대고 있다가 그것도 고맙고 그러고 있는데 옆에 집 또 커피집 사장님이 와서 아이고 그 얼마나 힘드냐 커피도 한 잔 주고 열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은혜의 그 세계가 쫙 펼쳐진 거예요, 그지? 그러면서 아 이거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그러고서 그 가스차가 날씨가 추워서 쓴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큰 깨달음을 아 인생이라는 건 이런 것이로구나, 이런 것이 불편한 것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것이 행복으로 바뀌었네, 그러지? 그리고 내 잘났다고 사는 게 아니라 전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네. 작은 거지만 아침에 추운 아침에 가스차가 쓰는 바람에 인생을 깨달은 거예요. 사성제를 깨달은 거예요. 사성제를. 고진멸도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글을 올렸는데 와 너무 기쁘다. 내가 번유한 책을 읽고서 깨달았다고 하니까 괜히 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 잘났네. 저런 도반이 있는데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니까 그분이 잘났으니까 나도 그 친구니까 잘난 거잖아요. 잘나는 방법도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지? 네. 아, 그래서 우리가 3전 12상이라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씩 많은 걸 하려고 하지만 제발 우리 불자들 한국 불자들은 왜 이렇게 숫자에 목매다 하나 몰라. 3000배 10,000배 뭔 의미 있어? 한 번을 해도 정성스럽게 해서 부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5시간 화장실 안 가고서 막 신묘장구 대다 하나 읽으면 뭐 나오나? 마음의 여유를 가질 때 그게 정신통일이 되고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으려고 그야말로 장이 뒤집어져 가지고 의미가 없는 거야. 한 번을 해도 차분하게 잘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삼매를 이루는데 정신없이 하는데 어떻게 삼매를 이루겠어요, 그죠? 그 목표가 정확하게 생기면은 세상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늘은 3전 12상 사성제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봤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내가 중산층이 되고 그 의식 수준을 높여가지고 나도 아름답고 남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 있는 게 자동차에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니까. 그런데 내가 악기를 멋지게 다루고 음식을 멋있게 하고 외국어를 잘하고 그럼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절대적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 불자들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하시면 돼요. 멀리 남이 하면 나도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해보겠다. 그러되면 여러분들이 먼저 극락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위가 다 극락이 돼갑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